이번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한 시계계산 시간인데, 자, 근호가 포함된 시계계산에서 첫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하는 방법과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루트 안에가, 근호 안에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이렇게 루트 A, 루트 B, 근호 안에 숫자가 다른 경우에 곱셈을 한다. 자, 그러면은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는 우리가 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루트 A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앞에 뭐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처럼 앞에 이렇게 유리수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주고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주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그치?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할 때 나눌 수가 있고 얘를 루트 B분의 루트 A로 하고 루트 A분의 B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아이고, 거꾸로 썼네. 자,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지? 자,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똑같이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가 있다. 그러면 N 루트 B분의 M 루트 A이기 때문에 N 분의 M 루트 B분의 A로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분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근호가 이제 변형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루트 12처럼 근호 안에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제곱이 되는 숫자가 일부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전체는 제곱이 돼서 루트 밖으로 완전히 나올 수 없지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지만 일부가 제곱이 돼가지고 이 제곱이 되는 것은 그럼 따로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쪼갤 수도 있겠지. 아까 우리가 곱하기 했던 것처럼 곱하기를 또 쪼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2라고 배웠지, 그지? 그래서 2 루트 3. 그 얘기는 소인수분해를, 자, 여기다 소인수분해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소인수분을 했을 때 똑같은 수 두 개를 제곱인 이 아이가 루트 밖으로 나올 때 2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4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곱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루트 밖으로 꺼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거꾸로 이 안으로, 근호 안으로 넣어야 될 때,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될 때는 얘가 2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거 기억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루트 뭐 a제곱분의 b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걸 루트 a제곱분의 루트 b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a가 양수일 때 a분의 루트 b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그치?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요거를 루트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루트로 나타내야 된다. 그럼 얘가 들어갈 때 a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트 49분의 3이 있다. 자, 약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얘를 루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근호를 분모분자로 쪼개서 쓸 수 있는데 루트 49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루트 49는 7이잖아, 그치? 7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요거를 근호 하나로 근호 안으로 다 넣어야 된다. 그럴 때는 7이 49로 들어가서 49분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제곱근표. 자, 제곱근표 기억나지? 얼마 전에 우리 제곱근표 1.00부터 9.99까지의 숫자를, 근호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제곱근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곱근표 99.9구나. 자, 99.9, 1.00부터 99.9까지, 1.00부터 99.9까지의 제곱근표 안에 그렇게 숫자들을 우리가 값을 어림해서 나타낸 표가 있었는데, 이것 1보다 작거나 또는 99.9보다 큰 숫자는 그럼 제곱근표 안에 다 쓸 수가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여 그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1보다 작거나 또는 99.9보다 큰 수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문제로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문제를 한번 값을 보자. 예를 들어서 루트 5는 2.236이고 약 그 제곱근표 안에서, 그 다음에 50은 약 7.071인데,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루트 5,000. 자, 5,000인데 이 5,000을 루트 5는 루트 50을 이용하라는 건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쪼갤 수 있냐면 50과 루트 100으로도 쪼갤 수 있겠지.
근데 굳이 왜 5 곱하기 100으로 1000으로 쪼갤 수도 있는데 50이랑 100으로 쪼개야 되느냐. 50이 55보다 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제곱근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되 그 10의 거듭제곱이 근호를 벗을 수 있어서 제곱이 돼서 근호를 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100이나 만이나 또는 숫자가 작을 경우는 0.01, 0.0001처럼 두 자리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루트 100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50을 하면 되니까 루트 50의 값에다가 10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를 이동을 하면 70.71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5 곱하기 1000으로 쪼개면 1000이 10의 제곱이거나 또는 뭐 100의 제곱이거나 이런 숫자가 아니야. 제곱이라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값을 이용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두 자리씩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루트 0.005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루트 0.005는 분수로 생각해보면 1000분의 5인데 1000분의 5로 생각하면 1000이라는 걸 루트 1000분의 한번 루트 5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1000은 루트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0을 하나씩 더 붙여도 상관없지. 그치? 0 하나씩 붙여주면 루트 만분의 루트 50으로 해서 루트 만은 100이지. 그치? 그래서 100분의 루트 50. 그러면 50은 7.071이니까 100분의 1을 하면은 왼쪽으로 소점 자리를 두 칸을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이동하면 0.07071, 0.07071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자리씩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유리화. 자, 유리화 했던 거 우리가 유리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학 때 선행할 때 했었는데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분모의 유리화가 뭐냐면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때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를 해. 분자에는 상관이 없는데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그 분모의 무리수를 이제는 유리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예를 들어 루트 a분의 루트 b의 형태로 예를 들어 있다. 그런데 얘가 뭐 나눠지지도 않고 아까 우리 나눠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분모의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으로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안 돼서 똑같은 무리수를 한 번씩 곱해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루트 a라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려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있는데 얘가 유리수로 바뀌려면 뭘 곱해야지 루트 2가 루트로 벗을 수 있을까? 똑같은 걸 한 번 더 곱해야 제곱이 돼서 유리수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무리수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분의 루트 ab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c 루트 a분의 루트 b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c 루트 a를 분모를 전체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 부분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약분을 해주면 돼. 약분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약분이 되는 게 아닌 거야. 자, 이렇게. 그럼 루트 12c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느냐?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 루트 12분의 루트 5에서 약분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루트 12가 2 루트 3으로 루트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루트 3을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루트 3씩 곱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럼 루트 3은 3이니까 2랑 3을 곱해서 6분의 루트 5, 3, 15. 자,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유리화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으로 넘어가자. 덧셈 뺄셈인데 우리가 덧셈 뺄셈도 고셈처럼 막 아무 숫자나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막 더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면 너무 쉬울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얘는 그냥 곱해주고 나눠줄 수 있지만 덧셈과 뺄셈에서는 우리가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 할 때 동료원끼리 더하거나 빼줄 수가 있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기억나지? 그런데 제곱근의 덧셈 뺄셈도 꼭 그렇게 근호 안에 숫자가 같은 것끼리만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근호 안에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더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야. 유리수 계산하듯이.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로 한번 보면 4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4 루트 6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근호 안에 숫자가 같은 것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가 루트 5 루트 5 같아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하고 4 루트 6이 근호 안에 루트 6이 똑같기 때문에 동류항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자, 요 앞에 있는 게 꼭 우리가 동류항에서 계수 있지? 계수처럼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할 때 우리가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주냐면 빼주고 큰 족보를 따라가 주는 거니까 3 루트 5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얘도 부호가 달라서 빼주고 큰 족보를 따라가면 3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되지, 그치? 근호 안에가 같은 수끼리만 더하거나 빼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덧셈 뺄셈인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우리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처럼,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가로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것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덧셈 뺄셈을 이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상 분배해줄 때 우리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 가로 3 플러스 루트 6 더하기 루트 3 가로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이럴 때, 자, 분배. 여기를 마이너스인 걸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게. 자,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도 분배. 자, 이렇게 분배를 하면, 자, 요거 곱하면 3 루트 2, 요렇게 하면 루트 2, 6, 12.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6, 18 이렇게 되는데, 자, 루트 안에가 다 달라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덧셈, 우리 곱셈 나눗셈에서 배웠지만 루트 10이랑 루트 18은 근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랬어, 그치? 자, 얘는 2가 나갈 수 있어서 2 루트 3이고, 얘는 18은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3이 나가니까 3 루트 2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다시 한번 바꿔줘보자.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루트 안에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부호가 같네. 같으면 더해주고 공통부호 요거랑 같으네. 근데 부호가 반대네 완전히. 그럼 빼주고 큰 쪽 부호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 부호기 때문에 0이 되겠다. 그치? 이럴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루트 안에 같은 것끼리만 덧셈 뺄셈 분배 법칙까지 해서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하나짜리 분모의 유리화 있었지, 그치?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짜리 아까처럼 뭐 루트 3분의 2 그리고 뭐 루트 3분의 뭐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이걸 더한다, 더하기 형태다. 그랬다. 그럼 얘 유리와 얘 유리화 해가지고 덧셈 해주면 돼, 그치? 만약에 근호한 애가 같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주면 한번 요 문제 한번 해보자. 루트 7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다. 자, 그럼 이거 유리화.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인데 약분이 안 돼. 그래서 루트 7씩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분모는 7이 되고, 그럼 분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네. 항이 두 개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루트 70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루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럼 내보내주는데 얘는 제곱이 되는 수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 해서 써주면 돼. 만약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루트 밖으로 근호를 밖으로 내보내서 답을 써줘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루트 2분의 루트 20 마이너스 3 루트 6. 자, 이렇게 보자. 얘는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 루트 2가 여기도 분모 여기도 분모인데, 전체적으로 하면은 얘를 근호 밖으로 2 루트 5로 하고 만들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0 곱해서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쪼개서 루트 2분의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루트 6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갖다 우리가 나눗셈 있지 아까. 그걸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굳이 꼭 분모의 무리수가 있는데 유리화를 이렇게 시켜서 해서 해도 되지만 결국엔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한번 볼까? 자, 보자. 어쨌든 루트 20은 2 루트 5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꿔주고 루트 20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루트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 루트 5하고 2를 곱해서 10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6이 10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자, 여기가 2 루트 3이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내보내주면 2분의 2 루트 10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지. 그지? 여기 곱해서. 그런데 여기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약분을 해줘야지. 그치? 약분을 해줘서 안 보였겠다. 그치? 자,
여기 보면 루트 20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2분의 루트 1을 곱해주니까 2루트 10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루트 10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루트 11을 2루트 3으로 근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수를 내보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6루트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약분이 되는 게 세 개가 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나눠줘야 돼. 하나만 나눠주고 하나가 안 나눠진다면 공통분모 형태로 썼을 때는 나눌 수가 없지만 세 개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지금 이 경우는 2로 나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2로 나눠서 루트 10 마이너스 3루트 3하고 답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됐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화까지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도록 하자.